아니시죠? 예, 좀 너무 과하면 제가 졌어요. 시작하기 전에 이 열정이 어떻게 된 거죠? 이런 조직이 있었나요? 무식했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한 게 제가 그 아침에 진행되는 사님들 프로그램에 온 지 한 2년? 횟수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뵙고 오랜만에 뵈도 여전히 작죠? 혹시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건 변하는데 목소리만큼은 안 변해요. 저희 사무실 사장님들도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라고 여쭤보면 사장님 마이크 목소리 잡는 거 이걸 키우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야. 너무 키우면 삑사리가 나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리더 스쿨 맞죠? 그죠? 리더 스쿨 이어서 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장님들하고 좀 나누면 좋을까. 네, 세 가지 주제가 떠올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걸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목 그 프로그램 이름도 리더 스쿨이잖아요. 그리고 여쭤보기로는 다 열정적인 사장님들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초대자 없이. 전 이런 강의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아직도 힘든 강의가요. BOM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그냥 대충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맡은 순서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맞춰서 호흡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쳐다보다 보면 가끔씩 째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BOM은 그냥 강의 잘하시는 분들은 그거 상관없이 자기 할 얘기 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치면 저분 왜 째려보지? 근데 뭐 실수했나? 끌려오셨나? 아니면 빨리 가야 될 뭐 일이 있나? 생각이 많다 보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뒤에 내용도 까먹기도 하고. 근데 분들 사업을 정말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은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과 열정이 만나면 되게 행복해지고요. 에너지가 증폭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도 어떤 초대 강의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할 것인가. 그죠? 잘하고 싶지 않고 그냥 쭈뼛쭈뼛하고 뭐 시작도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사업 설명 한 100번 들으시면 돼요. 그냥. 그죠? 이렇게 들으시라고 얘기하면 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는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지고 소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지금 되게 힘든 상태예요. 바지가 재작년 바지를 제가 입었는데 안 맞아요. 지금 숨쉬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 얘기하면 또 배를 쳐다보실까봐 그래서 좀 잠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리더십 강의예요. 리더십 강의. 보통 이 주제는요. 뭐 제가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루비 워크샵이나 루비 이상 사장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만 하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이규재 사장님도 계실 거고 그렇겠지만 저는 다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사장님들은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그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아이들이 있거든요. 2명인데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연년생이고 그 누나하고 동생은 남자애고 여자애 남자애 이렇게 있는데 1월 1일이죠. 새해 첫날부터 둘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원래 우애가 좋거든요. 서로 위해주고 뭐 이렇게 그래도 저희가 사업하느라고 챙겨주지 못했는데 너무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움을 갖고 있는데 새해 첫날부터 그것도 여행을 좀 가려고 오랫동안 일하느라고 놀러 간 적이 없어서 오늘 하루만큼은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실컷 놀자. 그래서 그날 워터파크를 가기로 했는데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한동안 지켜봤어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싸움의 이유는 뭔가 그래서 지켜봤더니
그 첫째랑 둘째랑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첫째는 되게 꼼꼼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선생님이 오늘 숙제를 내주면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다 좋아요. 그냥 모든 게 좋아요. 그냥 좋아요. 숙제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혼나도 좋고 안 혼나도 좋고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냥 거의 마지막에 하는 스타일이에요. 숙제를 이렇게 받으면 바로 마지막에. 근데 이제 첫째가 불안해진 거죠. 오늘 하루 종일 놀 건데 너 숙제했냐 이거였어요. 너 숙제했냐 빨리 해야 되냐. 얘는 나중에 하면 되지 왜 자꾸 지금 하라고 하냐. 야 나중에 언제 할 건데 오늘 하루 종일 놀면 내일 이제 숙제 검사해야 되는데 그럼 저녁에 못 놀지 않냐. 그리고 너 엄마한테 혼나지 않냐. 얘는 나름대로 더 잘 놀고 싶고 얘를 위해서 엄마한테 더 크게 혼나니까 혼나기 전에 자기가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원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도요 뭐라고 반응을 안 하는 애였거든요. 그냥 막 웃고 막 뭐라 하고 욕을 해도 맑아요. 맑게요. 근데 이제 얘도 화가 난 거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짐 싸야 되고 놀러 갈 거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숙제 생각하면 우울해지는데 왜 자꾸 누나는 그 얘기를 하냐고 처음으로 빽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보다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중재에 나서야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둘이 이 시간부로 오늘 하루 동안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서로 놀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분리를 시킨 거예요. 분리를. 넌 네 방가 있고 너는 거실에 있고 안 간다 여행도. 완전 삐졌죠. 큰애는 삐진 거예요. 왜 나한테만 뭐라 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얘 위해서 하는 건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삐져서 근데 애들이 그렇잖아요. 10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근질근질한 거죠. 그래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곁눈질을 딱 보니까 이렇게 툭툭 건들면서 서로 또 이제 장난치려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목격하는 순간 또 뭐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혼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한마디도 하지 마. 그래서 각자 또 격리했어요. 이게 반복한 거예요. 이거를 한 10분 있다 또 나오고 10분 있다 또 나오고 10분 있다 또 나오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여행을 가서 들어가기 전에 여행지 앞에서 그러니까 차 타는 내내도 아무 얘기도 못 하겠어요. 거의 1시간 반을 갔는데 얘기하면 뭐라 하고 혼내고 엄청나게 혼난 거예요. 뭔가를 저는 나름대로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놀기 전에 서로 뭘 느꼈냐고 물어봤어요. 되게 즐겁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뭐 어디 여행 가거나 하면 차에서 장난도 치고 놀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게임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지만 이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진다는 거죠. 그죠? 행복도 없는 거고 물론 관계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죠? 사람하고 사람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가 힘들지만 힘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큰 일들이 있고 관계로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죠. 관계한다. 그죠? 행복도 사실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지. 사람들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하진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때뿐일 수도 있거든요.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일시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여행 다니는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일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일 때문에. 가서 좀 간 김에 좀 쉬고 오고 그 정도? 왜? 사람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건요 항상 한계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요. 그런 간절함이 들어요. 행복감이죠. 그것도 일종의 행복감인데 갖고 싶은 걸 갖게 되잖아요. 더 이상 그것을 갖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럼 또 다시 다른 걸 갖고 싶고 또 다른 걸 갖고 싶고 어떤 물질적인 거 갖고 싶은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가고 싶다 여행을 매일 가보세요. 그것도 일상이 돼버려요. 삶이 돼버려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사업이 좀 어려울 때 힘들 때 계속 상상했던 게 있거든요. 내년엔 트립을 꼭 가야지. 트립을 하와이로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추운 날씨에 뭔가 소비자를 만나든 뭐 하든 상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지금 벌어진 이 현실은 수습이 안 되니까 미래를 계속 꿈꾸면서. 근데 어느 시점부터 너무 신기한 건요. 이게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그 트립을 이제 가는데 루비 트립을 가는데 거기가 하와이인 거예요, 장소가. 그 전까지 동남아고 이러다가 갑자기 나 때문에 하와이를 가게 해주는구나.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도 하와이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좋았어요. 이제 익숙하고 세 번째도 하와이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4번 연속 하와이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는 제발 좀 딴 데 좀 갔으면 좋겠다. 왜 맨날 그래서 선생님도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는 대로 되거든요. 그리는 대로. 그리고 애들 데리고 간 장소, 여행지가 하와이가 제일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도 맨날 그러고 왜 맨날 우리는 하와이만 가자고. 아빠가 상상해서 그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애들을 데리고 그때가 몇 년 전이에요. 한번 좀 이렇게 대가집을 하고 열심히 했던 아이들을 데리고 좀 이렇게 쉬러 가야겠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하와이 갔는데 한 1, 2주 정도는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는데요. 3주 지나니까 집에 가자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여행이나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은요. 더 이상 그걸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면 그냥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되고 싶은 모습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건지. 그렇죠? 이거는 아마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 끊임없이 도전 의식을 주고요. 성취감을 주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행복감을 주고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되고 싶은 모습이 되면 될수록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 이것은 하게 되어 있고 갖게 되어 있어요.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하고 가세요. 이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을 리더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히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룹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룹을 갖고 있는 그룹의 리더신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내가 그룹을 가지려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사업의 본질이에요. 끝점이 어디냐? 그룹 형성이에요. 그룹을 형성하는 것. 누가 그룹을 형성하냐? 리더가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이끌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내가 꿈꾸는 대로 내 비전대로 이 사람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결국 이끄는 능력,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생각하는 오늘 강의 들었다고 내일 되어진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저 사업 초기에 사업을 되게 못했어요. 다 동의하시네요. 어떻게 동의하시지?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뭐 삶도 그렇고 사업 못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이 많았어요. 초기에. 왜 만날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인맥도 없었고 아까 어떤 좀 소개해 주는 사장님처럼 목소리 안 들리니까 그렇죠. 뭐야 제품 뭐 얘기하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뭐 설득력도 없고 확신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건요 배워야겠다. 시간이 많다 보니까 책을 보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강의를 듣고 끊임없이 듣고 보고 읽고 듣고 보고 읽고를요 엄청나게 반복을 했어요. 엄청나게. 예전에 김범준 사님의 성공학 강의 아시죠? 네.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강의 지금 녹음되고 있는데 선생님들 한 1000번만 들어보세요. 선생님들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전 그걸 그냥 믿었어요. 난 거의 1000번 들은 것 같아요. 그 강의를. 늘어질 때까지 듣고 그
그때는 테이프였으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런 강의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 강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왜 시간이 많잖아요. 만날 사람이 없잖아. 끊임없이 듣고 보고 읽고 하면서 조금씩 변화한 거죠. 근데 지금의 저는요, 10몇 년 전에 저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겉모습만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달라졌고요. 그게 이제 저의 방향성이었거든요. 그 방향성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가. 이 순간만큼은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큰일 났네요. 1시간 강의인데 지금 도입 부분에 20분을 써버렸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큰일 났네. 좀 빠르게. 제가 좋아하는 리더 중에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고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떤 영향력과 성공의 관계, 리더십에 대한 어떤 정의를 너무나 명확하게 내려주셨는데 두 가지가 있죠. 성공에 대한 헌신, 노력이에요. 노력. 열심히 사람 만나고 초대하고, 그죠? 뭐 데모하고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성공에 대한 헌신. 위는요, 리더십에 대한 능력이에요. 이끄는 것, 대화하는 것, 이 사람 동기부여시키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노력해요. 그럼 결과들이 이 정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노력한 만큼 나오죠. 근데 딱 보기에도 별로 큰 결과가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에 리더십의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결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총 합이. 리더십의 영향력을 1 올릴 때마다 노력하는 거에 2배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래요. 리크루팅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이렇게 만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의 단계. 1단계부터 5번째 단계까지 있대.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리고 있어요. 1단계 지위에서 오는 단계. 지위. 그리고 경험 많이 하셨죠? 회사 다닐 때나. 사실은 이 비즈니스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여 있다면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리더십은 절대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우리 비즈니스, 일반적인 뭐 군대 조직이나, 그렇죠? 뭐 일반적인 회사라면 그런 지위가 어느 정도 발휘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은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예요. 블루 다이몬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팀 엘리트이기 때문에. 주의할 게요. 당신의 영향력은 직무로 주어진 한계를 절대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 단계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실패한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기는 저하된다. 본인의 사기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사기들을 저하시킨다는 거죠. 열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2번째 단계가 있어요. 허용의 단계. 이 사람들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관계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리더를 따른다는 거죠. 너무 좋죠? 좋아요. 이 단계까지 올라와도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부여된 권위의 한계 이상으로 당신을 추정한다는 거예요. 직급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그젝인데도 당신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골드이어도 당신이 좋기 때문에 당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사기가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보다 성공 욕구가 크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담아낼 수가 없어요. 관계만 좋은 거예요. 관계만. 그렇죠? 또 그런 어떤 열정이 크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요소도 있는 거죠.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 뭐 못하면 가만히라도 있으라고 그냥. 뭘 자꾸 지적하고 자기도 못하면서, 그죠? 자기도 본의 안 되면서 자꾸 파트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지적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품어주라고. 그럼 이 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3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성과의 단계예요. 사람들은 당신 조직을 위해 이루어놓은 일로 인해서 당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당신이 시스템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스텝으로 뭔가 헌신하는 것, 그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그 노력한 것들, 아마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려면 맡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굉장히 오랫동안 헌신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분들한테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쭉 진행한 분들에 대한 인정이에요, 인정.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성공이 감지된다는 거죠.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게 되며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게 된다. 성공의 여세로 인하여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 멋지죠? 그 윗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인물을 개발하는 단계. 복제죠.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재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레버러지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 행한 일로 인해서 당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광범위한 성장이 이루어진대요. 당신이 개발하는 리더들에 대한 헌신은 조직과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성장케 한다는 거죠. 이 단계에 이르고 머물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하래요.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자, 5번째 단계는 인격의 단계예요. 인격의 단계. 가장 어렵죠.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저도 방향성이에요. 저도 평생 동안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잘 안 된 부분, 실수를 인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사람들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이 나타내는 모습을 인해서 당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뭘 헌신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년에 걸쳐서 사람들과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한 단계라는 거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필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소수의 리더들만 이 단계에 이룰 수 있다는 거고, 이들은 생명보다 귀한 자들이에요. 참 이 말이 굉장히 가슴을 떨리게 만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5가지를 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단계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아예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근데 기다리려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나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요, 상대에 대한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반대로 해요. 그죠? 반대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두고 막 판단을 해요. 지적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판단할 때는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나는 의도가 좋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내 스스로가 쉽게 용서되고 다른 사람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저런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본인한테는 한없이 관대하죠. 나는 의도가 좋았어. 난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이러면서 자기 행동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리더들은 이 반대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렇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했는가? 내가 어제 말한 그 부분을 약속을 지켰는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해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는요, 기준이 되게 낮아요. 이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출발이 여기일 뿐이야. 기다려줘야 돼. 성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기준을 낮게 보고요, 자기를 높이 보는 거, 이 리더가 항상 갖춰야 될 조건이에요. 그래야지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사람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좋은 의도로 보고 강점을 보셔야 돼요. 그 상대를 바라볼 때 강점. 모든 일은요, 동시에 양면이에요.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게 동전의 양면이구나. 이 사람이 장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단점이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단점이 있죠. 목소리가 작죠. 그렇죠? 근데 장점도 뭐예요?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집중 안 하면 안 들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고 임팩트가 있으면 바로 집중하게 만들죠. 근데 단점은 시끄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저는 초기에요. 다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데모를 하다가 첫 데모를 했어요. 나름대로 잘한 것 같아. 문제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만나는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자분한테 관리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한탄을 해야지. 어머니 왜 날 남자로 낳아주셔? 관리되면 못하게 하셨나요? 그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뭐 콜드를 해도 이렇게 대화하고 막 얘기하고, 저는 딱 데모 끝나면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 대화하고 소통하려면 뭐 어떻게 소통해? 그죠? 그게 뭐예요? 그런 부분을 보고 단점을 계속 본 거죠. 스스로에게도. 아,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근데 보세요. 반대쪽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쪽 측면. 저는 노력에 의해서 이쪽을 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데모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세요? 그건 몰라요. 그냥 제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왜요라고 물어보신다면 몰라요. 그냥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왜 똑같은 여자분이 얘기하는 것과 남자분이 화장품 제품을 얘기하는 거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더 설득력. 왜? 남자들의 강점이 논리적이잖아요. 뭔가 얘기할 때 이론을 얘기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임상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그 강점을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소비자 집에 못 가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느 순간 어떻게 하면 관리대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제 긍정적으로 뭔가 변하기 시작하는 단계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무실을 티업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실 나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지? 이렇게 멘트를 해볼까? 이 사무실을 어떻게 티업하면 나올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점점 사무실에서 하는 데모니 많아지고, 사무실에서 하는 데모니 많아지다 보니까 초대가 용이해지고, 왜? 한 번 와본 데니까. 안 와본 데에 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왕 와서 사무실 데모 받으니까 다음에 여기서 강의가 있어. 편한 거예요. 강점이죠? 근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난 남자여서 안 돼. 이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난 남자니까 유리해. 이것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선택이에요. 주어진 환경이나 어떤 문제, 운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차가 내가 쭉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차가 받은 거예요. 운명이죠. 문제죠. 그럼 어떻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응,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문제를 보는 시각, 그리고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단점만 봐요. 계속. 쟤는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사업시킬 사람이 없어, 내 주변에. 다 그 모양 그 꼴이야. 자기를 보세요. 꿀벌은 애만 이렇게 꿀벌이 날아들어요. 똥에는요. 죄송해요. 녹음하고 있는데 누가 똥파리가 오는 거죠.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 성공한 사람들은요, 긍정을 선택을 해요. 모든 환경 가운데 긍정을 선택을 해요. 많은 분들이 참 답답한 게, 이거는 긍정이 아니에요. 이건 팩트인데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냐. 사람들 다 알지 않냐. 이 불리해요, 유리해요? 유리해요. 유리해요. 내 경쟁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야 되는 수고는 이제 지나간 거죠. 관점의 차이예요. 모든 일이 그래요. 어떤 분들 그래요. 뭐 뉴스킨이 뭐고 이래서 나는 다른 가면 똑같아요. 그 사람이 성공하면 제 손에 장을 지질 수는 없지만 그런 확률은 비약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인 조건을 따라서 쫓아서 가는 거잖아요. 성공의 90%는요 내적인 조건이에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뭐 얘기하면 끝이 없지만 선택이라는 거예요. 긍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험담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험담.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지금 은퇴하셨지만 저에게 사업을 알려주신 저희 형이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누군가를 욕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걸 배운 거예요. 리더는 그렇구나. 리더는 그렇구나. 그런 리더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얘기하고 사람은 은연중에 내 얘기도 딴 데 가서 하겠네. 그럼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는 거죠. 험담을 하면 3명이 죽어요. 사실 3명이 아니고 그 주위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죽고 듣는 사람이 죽고 그 대상자가 죽고 그리고 셋이 죽으면 죽는다는 건 진짜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열정이 떨어지거나 그죠?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거나 주위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정말 중요해요. 이건 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팀 비즈니스. 혼자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실 거예요. 이건 팀 비즈니스다. 나 혼자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는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제가 자주 파트너들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이렇게 미팅 지각하거나 빠지라고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기다려주는데 하수가 있어요. 하수. 미팅 이런 시스템이 있고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안 빠지는 이유예요. 안 빠지는 이유. 그러니까 하수는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하수. 그렇죠?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파트너 없으면 안 가요. 그렇죠? 중수는 누구예요? 형제 라인 때문에 가는 사람이에요. 형제 라인. 팀워크를 위해서. 내가 빠지면 형제 라인들한테 뭔가 피해를 줄까봐. 중수죠. 고수는 누구예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죠?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리더는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원칙. 절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않겠다. 이것도 원칙이죠. 그죠? 난 절대 라인 체인지를 하지 않겠다. 원칙이죠. 이런 기준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수 있는 거. 처음엔 되게 힘들거든요. 처음엔 이익 앞에서 흔들려요. 근데 이걸 계속 시키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죠? 원칙과 기준이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주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돼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상대를 모르면요, 상대를 이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 있어요. 알고 싶으세요? 네. 이렇게 꼭 얘기하니까 제가 잘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진 않아요. 전 제 마음도 잘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노력은 하죠. 마음을 움직이려면 첫 번째, 마음은 마음으로 봐야 돼요. 자꾸 그 마음을요 머리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아파하는데 남자분들 특히 와이프분이 들어와서 뭔가 일한 내용이나 뭐 어떤 문제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세요. 제발 좀. 왜 부부싸움해요? 막 얘기하는데 네가 문제네. 바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 얘기 왜 해결이 안 될 문제인데 자꾸 논리적으로 머리로. 이게 여자분들은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얘기하는 거 그냥. 그 본능이에요. 그냥. 해결을 바라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남자는 조금 달라요. 자,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부부 사업자 클리닉이 있어요. 지금 부부 사업자 클리닉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얘기하면은 여자분들 삐지시죠? 미리 얘기 드리면 남자는요 되게 무식해요. 단순하고 진짜 단순해요. 그래서 처음에 남자가 뭐 그 틀렸어 딱 얘기하면 그냥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거 틀렸겠다. 틀리네. 그리고 나서 바로 조금 있다가 근데 나는 이걸 원해. 그럼 그 남자는 그걸 들어줘요. 남자는 그냥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잖아요. 목숨도 걸어요. 되게 무식하죠? 단순하죠?
어쨌든 이건 뭐 왜 부부 클리닉으로 들어와가지고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 뭐가 낫다, 뭐가 안 좋다 이게 아니에요. 부부싸움 왜 해요? 부부싸움 왜 할까요? 네? 그 맞죠. 부부싸움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치약 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치약 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이유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치약을 왜 밑에서 안 짜냐는 거예요. 밑에서 짜야 끝까지 쓰고 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왜 중간부터 자꾸 짜냐는 거예요. 서로 그게 불만인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다 이 이유예요. 크고 작을 뿐이지.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야? 자기 관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경험이 다 맞다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뭔가 사람 보고 행동을 하고, 근데 이거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 만났던 친구가 같아요? 친구가 그 사람 만들잖아요. 부모님이 똑같나요? 다닌 학교가 똑같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다른 거죠. 근데 자기 기준을 잡고 강요하거나 맞다라고 얘기하거나 주장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중심, 자기 중심.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치약을 끝에서 짜든 중간에서 짜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물론 이거 잘해서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초기에 엄청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거의 한 2년의 위기. 2년 이혼할 뻔했어요. 진짜. 이것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요. 계획해야 되는 사람. 제가 이제 첫째랑 좀 비슷하거든요. 미리 준비해야 되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안 건너요. 저는. 두드렸을 때 안 무너졌는데 건너다 무너질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전 두드리고 안 건너요. 와이프는 그냥 해요. 맑게요. 그냥 맑게. 둘째랑 똑같아요. 맨날 까먹고 잊어버리고. 지갑만 도대체 셀 수가 없어요. 지갑 잊어버린 숫자를.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근데 처음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 그래 사람이? 왜 그래? 그러니까 뭐 자꾸 잊어버리고 심지어 뭐까지 잊어버리고 자꾸 험담하는 거 같죠. 험담하는 거 같죠. 자, 차를 타는데요. 옆자리를 타는데 갑자기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다리를 하나 놓고 탄 거예요. 자기 놓고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내가 살다 잊어버려도 어떻게 다리를 잊어버리나? 좀 너무하지 않아? 자,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장점은 뭐예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너무나 관대. 근데 저는요, 제가 철저하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시어머니처럼 뭐 하나 지각하면 막 뭐라 하고 왜? 제가 안 빠지니까. 이게 판단의 잣대가 돼버린 거예요. 전 시스템을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너 왜 빠져? 너 왜 빠져? 이거 중요한데. 못 버티는 거죠, 사람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 단점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강점을 알고 그것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거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니까. 자꾸 나한테 뭔가를 맞추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아예 그렇게 생각 못 맞춘다. 못 맞춘다. 한 10,000년 같이 살면 맞출 수도 있을 수 있어요. 10,000년 정도.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하고 직업군도 의사도 해봤다가 한 100년은 건축가도 해보고 예술도 한 30년 해보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사람들과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면 이게 다 맞춰질 수도 있는데 짧잖아요. 평생 살아봤자 짧잖아요. 정말 다양한 사람. 이거 왜 중요하냐면 부부싸움 계속하는 사람들이 파트너를 잘 담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담아요. 안에서 세면 밖에서 세요. 그죠? 저는 이 안에서부터 잘하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뭐 못해도 되고
나가서 대상자 만나고 뭐 할 때는 잘하려고 하고 안 된다니까. 같아요. 작은 것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파트너가 부잡장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죠? 시간 관계상 파트너가 와요. 그러니까 스폰서 파트너 관계예요. 이 사람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죠. 이 사람 잘못된 부분, 이 사람 실수한 부분,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화난 부분,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분은 와서 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죠?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쓰레기예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쓰레기예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뭐가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깨닫는 게 사람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고, 그죠?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이해하고 용인하고 인정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낮아야 돼요. 사람에 대한 기준. 그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힘들어져요. 내 기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내 기준.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망치는 이유가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자존심이 중요한 건지 내 꿈이 더 중요한 건지. 이거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파트너나 뭐 스폰서나 다 보면 싸우는 게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싸움.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한 사람 성장해야 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면 용서가 되어져요. 우리 용서하기 쉽지 않은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리더의 크기는요, 책임감의 크기예요. 얼마나 내 책임이 아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렇죠? 파트너가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켜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고. 그렇죠? 세 번째, 나의 부족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죠. 인정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높아지려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땐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비전이 없어요. 뉴스키나 하면서 돈 버는 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버니까 할 게 없는 거죠. 뉴스킨뿐만 아니에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뭐 어떤 목표는 있었어요. 뭘 갖고 싶다, 하고 싶다. 근데 그건 열심히 하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 흔히 얘기하는 꿈 넘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만족스럽고 채워졌으니까 그 다음 게 없으니까 이제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거죠. 제가 강의를 잘하는 편인가요, 비교적?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리라고는 평생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진짜.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 얼마나 떨리든지,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지도 않는데 여기가 막 떨려가지고요. 정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BOM인가 할 때 와, 그것도 3명 앉아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3명.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뭐 논리적이지도 않고 열정적, 이렇게 톤이 똑같아요. 제가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잘한 건 뭐냐면 매번 강의 때마다 아쉬움이 있었어요. 매번. 아마 오늘 강의도 끝나면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시간을 잘 못 맞췄다든가, 아니면 이 내용을 못 따랐다든가, 그걸 놓쳤다든가, 뭐가 하여튼,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인데도 매번 바뀌어요. 단어 하나가 바뀌든, 그죠? PPT 한 장이 바뀌든 뭔가 바뀌어요. 이게 왜 그래요? 내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못한다는 것을. 가끔씩 저는 파트너들한테 얘기하다가 사장님이 초대를 못하는 이유는요, 말을 너무 잘해서 그런다고 얘기를 들거든요. 말을 너무 잘해서.
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상대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가 안 되죠. 성장하는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고 내 부족을 인정하고 그래야지만 성장이 되어져요. 인정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어져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어. 저도 그런 적이 없었냐?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때 아마 블루 다이아몬드 됐을 때고 팀이 꽤 많이 레버러지가 되어지고 일이 잘 될 때였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아. 누구든 오면 사업을 잘 알려줄 수 있어. 딱 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팀이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성장이 멈추기 시작한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딱 멈춰져 있는 건 없어요. 성장을 하고 있거나 후퇴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핵심은 뭐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키죠. 내 팀은 그러니까 팀은 리더 중심으로 크기 때문에 리더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사장님 한 분 한 분이 다 리더잖아요. 그럼 내 팀의 어떤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나의 문제를 봐야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나만 못 보지 다른 사람들은 다 봐요. 나만 못 보지. 말을 안 할 뿐이지. 얼마나 무서워요. 헨리 포드 얘기 다 아시죠? 그죠? 무식하다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렸어요. 놀려도 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어느 때 한 번은요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경제부 기자가 신문에다가 헨리 포드에 대해서 욕을 엄청 써놓은 거예요. 진짜 무식하고 멍청하고 막. 헨리 포드 참다 화가 난 거예요. 소송을 건 거죠. 그래서 법정 싸움을 한 거예요. 둘이 딱 갔는데 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무식하다고 멍청하다고. 중학교 때 나오는 그 수학 문제 하나만 내도 못 맞출 거라고 증명하겠다고 내가. 그래서 그 문제를 내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뭐라고 했어요? 나 그 문제 못 푼다고. 근데 그 문제 풀 수 있는 100명을 5분 내에 데려다 앉힐 수 있다고. 이곳에. 이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하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나 잘난 맛에 난 다 잘해? 사람이 돕지 않죠. 네가 해. 네가 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어렵지만 힘든 과정이에요. 수술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수술을 하려면 맨 처음 뭘 해요? 째죠. 그죠? 마취도 하겠지만 째야지 그 안에 뭔가 이물질이나 나쁜 물질을 빼잖아요. 도려내잖아요.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부족을 보고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고. 근데 그 아픈 과정을 겪으면 성장해요. 수술이 되어지면 건강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겸손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기 시작한다. 네 번째,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인정하고 배우고 인정하고 배우고. 정말 위험한 후원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후원. 모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모른다는 것을 알면 시작되어지죠. 본인이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배우셔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나 뉴스킨 다 알아. 저 한 15년 됐거든요. 16년 됐거든요.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매번 새로운 걸 알게 되고요.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뭐 한 15년은 아니고 15개월도 안 하고 다 안돼.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카운슬링 받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초대해야 돼요? 어떻게 대모해야 돼요? 이 사람 다음번 만남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질문하거든요. 어떻게? 근데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보다 중요한 건 왜예요. 항상. 왜?
그 사람 왜 사업을 안 하지? 그 사람 왜 관심이 없는데? 왜 데모는 안 받으려고 하는데? 왜 너를 피하는데? 왜? 그 왜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내가 부담을 줬나? 아니면 실력이 없었나? 그죠? 내 말만 많이 했나? 경청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되어지거든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가지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책을 보시고 성공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 질문을 가지고 왜? 왜? 그러니까 저는 질문이 많은 분들을 되게 좋아해요. 어떤 분들 그 한 2년 전이었나요? 어떤 분이 사업 설명을 듣고요. 미팅을 요청하셔서 질문을 갖고 왔는데 30몇 가지 가져오신 거예요. 진짜 이렇게 헉 했는데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대화 나누고 그분은 그 이후에도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 2년 됐는데 지금은 다이아몬드고 한 60명 정도의 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아요. 왜? 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5번째 헌신입니다. 헌신. 아까 말씀드린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나는 거예요. 리더는 책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리더 아닌 사람도 책임을 자꾸 회피하죠. 본인이 잘못한 건데도 인정을 안 하고. 리더 아닌 분들, 리더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누가 봐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본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후원할 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자꾸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절대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말로는 해보세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론 끊임없이 반복된 어떤 말에는 힘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건요 행동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 있으면 되는 거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으면 와 있으면 되는 거고, 본이 되는 거. 이게 되게 어렵죠. 쉽진 않아요. 근데 가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누가 우선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률. 그래야 선택을 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안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중요한 미팅인데 자녀의 무엇 때문에 빠진다? 그럼 파트너 안 중요해?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고 비전을 보여줬다면 어떻게든 성공시켜야죠. 아니면 리크루팅을 하지 말든가. 자리에 연연하면 자리를 뺏긴다는 거죠. 내 목적에 헌신하면 자기 자리가 생겨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시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아세요? 존 F 케네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군 장교였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고, 그래서 본인은 구축함을 보는 그 뭐라 그러죠? 리더? 예. 함장? 그러니까 함장까지는 아니에요. 좀 작은 배라고 하죠. 구축함, 작은 배인데 그 배가 침몰한 거예요. 그 부하들이 다 죽게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 부하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해낸 거예요. 네. 그래서 난리가 났죠. 당신은 전쟁 영웅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간단합니다. 그들이 우리 배를 침몰시켰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풀어드릴게요. 훌륭한 리더는요 문제를 특별한 걸로 여기지 않아요. 지금 배가 침몰했어요. 죽어가는 상황이죠. 그죠? 위기죠. 다 끝날 상황이죠. 구해냈죠. 영웅이 됐잖아요. 리더는요 문제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나 뉴스킨 하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 인생에 아무 걱정도 없었고 모든 게 문제야. 뉴스킨 하다 보니까 친구가 거절을 하지 않나, 미팅 나가는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나갔더니 내가 욕을 먹지 않나, 끊임없이 역설인데요. 전 뉴스킨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그 문제가 죽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일반 비즈니스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태반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거래처가 망했어. 나는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없었어. 그죠?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부하 직원이 뭐 세무 잘못해가지고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는 손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뉴스킨 하면서의 문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내 감정을 컨트롤하면 되고, 그죠? 잘 안 되는 건 또 도전해보면 되고, 실수 통해서 배우면 되고. 근데 결국에는 그 문제 때문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아까 그 단순한 예예요. 제가 남자니까 그 후속 대문이 안 잡히는 거예요. 관리 대문이 안 잡히는 거예요. 문제인가요? 문제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저는 기억나세요? 아까 강의? 네.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사무실에 올 수 있는 티업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거잖아요. 그죠? 문제를 극복하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에요. 가끔씩 그러지 않나요? 큰 무대 같은데, 뭐 컨벤션 무대나 이렇게 큰 리더들 나와서 저는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환경 가운데서 사업을 했지? 파트너 100명이 싹 사라진 거예요. 어디 이상한 피라미드를 갔대. 혼자 남았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극복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대에 쓰는 거거든요. 회사님들 앞에 문제가 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 회사님들을 굉장히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가 이겨내는 문제의 크기가 결국 그 사람의 크기라는 거죠. 자, 10년 후의 모습을 그리자. 이게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잘 안 될 때,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생각이 들 때, 문제가 클 때 항상 생각하는 거였어요. 10년까지 못 바라보면 1년 뒤도 괜찮아요. 1년 뒤에 내 모습, 이 문제가 계속 그때도 문제로 남아 있을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니까 내가 나의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끊임없이 종교, 사회, 철학, 심리학 모든 분야에서 찾아낸 위대한 진리가 있어요. 제가 이 마지막으로 성공학책 100권 읽은 효과를 내드릴게요. 한 문장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 책에도 나오고 이 책에도 나오고 이 책에도 나오고 하다 보면 딱 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사람은 대부분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생각한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그리세요. 꿈을 꾸시고 그 끝점 생생하게 그리시고 반드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